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소금물 만병통치약인가? 최근 해외 유튜브에 소금물의 다양한 건강 효과를 강조한 게시물이 종종 보이고 있어요. 여기에는 소금물이 근육통 완화, 뼈 성장 촉진, 불면증 치료, 노화 방지, 심혈관 질환 예방, 소화 촉진, 해독 및 살균 작용, 면역력 강화 등 거의 만병통치약과 같은 효과를 가진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특히 하루에 10g 이상의 소금을 넣은 소금물을 마셔야 한다고 권장하면서 이러한 소금물 섭취가 몸의 나트륨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도와준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소금물 섭취 후기 분석을 해보면 소금 판매란에 올라오는 후기들을 살펴보면 일부 사람들은 팔저림이 사라졌다, 이제 누우면 잠이 잘 온다 등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후기들은 개인의 체험에 기반한 것으로 과학적 검증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실제로 전문가들은 소금물이 이러한 다양한 건강 효과를 제공한다는 뚜렷한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하고 있어요. 소금물 먹는 것이 건강에 좋은가요? 전문가들은 소금물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의료 전문가는 소금물 섭취가 주장하는 건강 효과에 대해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어요. 근육통 완화, 불면증 치유, 노화 방지 등을 나트륨 섭취와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주장은 충분한 연구 결과로 뒷받침되지 않고 있죠. 과학적 연구와 현실적 근거를 대조해보면 소금물 섭취를 권장하는 일부 주장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나트륨을 과다 섭취할 경우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이 더 많이 보고되고 있어요. 나트륨의 과다 섭취는 고혈압, 심장질환, 신장 문제 등 다양한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트륨 섭취를 적절히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고 소금물을 마시기 전에는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권장되고 있어요. 오히려 소금물을 섭취하는 것이 고혈압을 포함한 여러 건강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요. 나트륨 섭취량이 많아지면 혈액 내의 나트륨 농도가 증가하고 몸은 이를 희석하기 위해 물을 더 많이 저장하게 되죠. 이 과정에서 혈액의 양이 늘어나고 혈관에 가해지는 압력이 증가하면서 고혈압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혈압이 높은 사람들에게는 특히 소금 섭취를 제한하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는 나트륨이 부족한가? 나트륨은 우리 몸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요. 주로 체내 삼투압을 유지하고 수분과 전해질의 균형을 조절하는 데 필요해요. 혈액의 나트륨 농도가 약 0.9%로 유지되어야 세포 내외로 영양소와 물질의 교환이 원활히 이루어지죠. 또한 나트륨은 체액의 산도를 조절하고 신경 전달 물질의 이동을 도와 장기와 근육의 움직임을 지원해요. 현대인의 식습관을 고려했을 때 일상에서 나트륨이 부족할 일은 매우 드물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공식품, 간편식, 외식 등을 통해 충분한 양의 나트륨을 섭취하고 있어요. 따라서 보통은 소금물을 따로 섭취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과다한 나트륨 섭취가 더 큰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하지만 과도한 소금 섭취는 혈압을 상승시키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 있어요.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일일 나트륨 섭취량은 이미 세계보건기구 WHO가 권장하는 수치를 초과해 있어요. 이렇게 되면 높은 혈압, 심장질환, 뇌졸중과 같은 질병의 위험이 높아지죠. 소금 섭취량을 줄이는 것이 혈압을 낮추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소금물을 추가로 섭취하기보다는 다양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통해 필요한 미네랄과 영양소를 섭취하는 것이 더 건강에 좋다고 해요. 소금의 종류와 특성. 시장에는 다양한 종류의 소금이 있어요. 정제염 외에도 천일염, 죽염, 용융소금, 계랑드소금, 히말라야, 핑크솔트 등이 있죠. 이러한 소금들은 제조 방식과 채취 지역에 따라 나트륨 농도와 미네랄 함량이 달라요. 예를 들어 천일염은 자연 증발을 통해 얻어지며 마그네슘, 칼륨, 칼슘 등의 미네랄을 비교적 더 많이 함유하고 있어요. 소금에 함유된 미네랄은 건강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지만 그 양이 매우 적어서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기에는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 천일염에는 마그네슘이 많이 함유되어 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의 일일 소금 섭취량을 고려할 때 이를 통해 섭취되는 마그네슘의 양은 식물성 음식을 통해 섭취되는 양에 비해 매우 적어요. 그래서 소금의 미네랄 함량을 이유로 과도한 나트륨 섭취를 정당화할 수는 없어요. 정제된 소금과 천일염을 비교해보면 정제된 소금은 대부분의 미네랄이 제거된 상태로 나트륨 염화물만을 주로 함유하고 있어요. 반면 천일염은 자연 증발 과정을 거쳐 얻어짐으로 다양한 미네랄을 더 많이 함유하고 있지만 이 미네랄들의 양은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기에는 충분하지 않아요. 히말라야 핑크솔트는 미네랄 함량이 더 높아 소금 대체용으로 인기가 많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건강을 위해 특별한 종류의 소금을 선택하는 것보다는
나트륨 섭취량 자체를 조절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중년 이후 잇몸 건강. 잇몸 건강은 치아를 지탱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건강 상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건강한 잇몸은 소화 기능의 시작점인 구강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에요. 이는 영양소의 흡수와 전반적인 신체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죠. 만약 잇몸 질환을 앓고 있다면 구강 내 세균이 혈류로 들어가 다른 심각한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어요. 이는 심장 질환과 당뇨병 같은 만성 질환의 위험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잇몸 질환의 원인은 주로 치아에 부착된 치태와 치석이에요. 이러한 치태와 치석이 제때 제거되지 않으면 잇몸에 염증을 일으키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잇몸이 붓고 피가 나는 등의 증상을 나타낼 수 있어요. 초기에는 치은염이라고 불리는 경미한 잇몸 질환일 수 있지만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치주염으로 진행하여 치아 손실까지 이를 수 있어요. 잇몸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방법으로는 정기적인 치과 방문과 함께 올바른 칫솔질과 치실 사용이 권장돼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된 칫솔질 기법이나 치실 사용법을 모르거나 일상에서 꾸준히 실천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이러한 문제를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소금물 가글을 할 수 있어요. 소금물 가글 효과. 소금물 가글은 구강 관리에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어요. 많은 환자들이 칫솔질과 치실 사용에 어려움을 겪을 때 소금물 가글은 간편하고 접근성이 좋은 대안으로 인정받고 있어요. 먼저 소금물 가글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살펴보면 일반적인 치아 관리 방법에 비해 훨씬 간단합니다. 소금과 물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고 복잡한 도구나 기술이 필요하지 않아요. 이는 특히 고령자나 손의 미세한 움직임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매우 유용합니다. 소금물 가글이 구강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은 과학적으로도 입증되었어요. 먼저 소금물은 자연스러운 항균 특성을 가지고 있어 구강 내 세균의 수를 줄일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치태와 치석이 줄어들어 치아 우식증과 잇몸 질환의 위험도가 낮아져요. 구강 내 세균은 산성 음식을 섭취할 때 산을 생성하는데 이는 치아를 손상시키고 잇몸 질환을 유발할 수 있어요. 하지만 소금물 가글은 이러한 산성 환경을 중화시켜 치아와 잇몸을 보호해줘요. 또한 소금물 가글은 침 분비를 증가시켜 구강 내 세균을 자연스럽게 제거하고 구강 환경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구강 점막을 촉촉하게 유지하여 건조함과 잇몸 질환을 예방할 수 있어요. 미국 텍사스 대학 연구. 미국 텍사스 대학의 연구팀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파되고 있을 때 간단한 예방 조치가 얼마나 효과적일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광범위한 연구를 실시했어요. 이 연구는 2020년부터 2022년 사이에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18세에서 65세 사이의 성인 9,398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어요. 연구 참여자들은 무작위로 선정되었고 식염수 가글과 코세척 요법을 따랐어요. 저용량 그룹은 237ml의 따뜻한 물에 소금 2.13g, 약 3분의 1 티스푼을 타서 사용했고 고용량 그룹은 물에 소금 6g을 타서 사용했어요. 고용량 그룹의 식염수 농도는 저용량 그룹에 비해 약 3배 높았어요. 이 두 그룹은 14일 동안 하루에 4번씩 식염수로 가글하고 코를 세척했어요. 이 과정을 통해 연구팀은 코로나19 감염 시 입원율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했어요. 미국 텍사스 대학 연구팀의 연구 결과는 식염수 가글과 코 세척이 코로나19 환자의 입원율을 현저히 낮출 수 있다는 중요한 발견을 했어요. 이 결과는 식염수 요법의 효과를 구체적으로 입증했으며 호흡기 질환 관리에 새로운 접근법을 제공했어요. 연구에 따르면 식염수 가글과 코 세척을 하지 않은 대조군의 입원율은 58.8%에 달했어요. 이에 비해 저용량 식염수 요법을 실시한 그룹은 입원율이 18.5%, 고용량 요법을 실시한 그룹의 입원율은 21.4%로 나타났어요. 이는 대조군에 비해 최대 40% 낮은 수치로 식염수 가글과 코 세척 요법을 실시하면 입원하는 비율이 크게 낮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소금물 가글 만드는 방법. 가글용 소금물을 만드는 방법은 간단하지만 적절한 농도와 사용법을 알아야 해요. 먼저 적정 농도를 설정하는 게 중요해요. 농도가 너무 높거나 낮으면 효과가 떨어질 수 있어요. 보통 따뜻한 물 237ml, 머그컵 4분의 3에 해당해요. 여기에 소금 반 티스푼에서 1티스푼을 녹이는 게 적당해요. 이 비율은 효과를 최대화하면서도 입과 코를 자극하지 않아요. 소금을 선택할 때는 정제되지 않은 천연 소금을 사용하는 게 좋아요. 미네랄이 풍부해서 추가 건강 혜택을 줄 수 있어요. 소금은 완전히 녹을 때까지 휘저어 주고
너무 고운 소금보다는 중간 정도의 소금을 사용하는 게 좋아요. 글루탐산 나트륨, MSG가 들어간 맛소금은 피하는 게 좋아요. 식염수 가글 방법은 하루에 몇 번씩, 특히 외출 후나 사람 많은 곳을 방문한 후에 실시하는 것이 좋아요. 약 30초 동안 가글과 코 세척을 하며 이는 바이러스 입자를 효과적으로 제거하고 호흡기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돼요. 미국 알레르기 천식 및 면역학회의 루빈 박사는 식염수 가글과 코 세척이 바이러스를 제거하고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특히 이 방법은 입원의 주요 원인인 폐렴을 초래할 수 있는 바이러스가 폐로 스며드는 것을 줄일 수 있다고 해요. 식염수 가글과 코 세척이 코막힘, 콧물, 후비루, 부비동 통증 및 압박감과 같은 증상을 줄이는 데에도 효과적이라고 덧붙였어요. 가능하면 하루에 몇 번씩 간단하게 실천하면 중년 이후 호흡기와 구강 건강 관리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해요. 소금물 가글의 한계와 보완책. 소금물 가글은 주로 입안의 세균을 줄이고 산성 환경을 중화시키는 데 효과적이에요. 하지만 치석 제거나 심화된 잇몸 질환을 완전히 치료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또한 치아 사이의 작은 틈새나 잇몸 주변까지 청결하게 유지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잇몸 질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치과 검진과 스케일링이 필수적이에요. 치과 전문가에 의한 검진을 통해 잇몸 상태를 정확히 평가받고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어요. 스케일링은 치석과 치태를 전문적인 도구로 제거하여 잇몸 질환의 원인을 제거하는 데 효과적이에요. 소금물 가글을 포함한 여러 가지 구강 관리 방법을 적절히 조합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아요. 칫솔질, 치실 사용, 정기적인 치과 방문, 그리고 필요에 따라 소금물 가글과 코 세척을 병행함으로써 구강 건강을 효과적으로 유지할 수 있어요. 이러한 종합적인 접근 방식은 중년 이후 분들에게 잇몸 건강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건강 유지에도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오늘은 소금과 건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중년 이후 잇몸 건강과 호흡기 예방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는데 여러분들이 이를 통해 더 나은 건강을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건강은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이며 소금을 올바르게 활용하여 일상적인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함께 건강한 삶을 즐겨보세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